네, 이제 미네소타 베이킹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14승 3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2위에 올랐고, 마찬가지로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저는 기대 대비 가장 잘했던 팀 뽑으라 그러면 바이킹스를 뽑을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기대 이상이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규리그 기준으로는 미네소타, 그다음에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어, 보면 이제 워싱턴, 네, 를 아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미네소타가 정규리그에서 잘해줬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시즌 전에는 이제 1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쿼터백 제이제이 메카시가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암울한 출발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커리어가 좀 꺾여가고 있었던 샘 다놀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전으로 나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음. 이제 다놀드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냈고, 수비진이 또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구 우승 결정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아쉽게 이제 라이언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고, 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램스에게 또 생각지 못한 일격을 맞으면서 좀 용두사미가 됐던 그런 한 시즌이긴 했습니다만 NFC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 전체로 보더라도 1998 시즌에 15승을 거둔 이후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던 그런 시즌으로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이 팀을 이끌었었던 샘 다놀드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죠. 특히 정규 시즌 막판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부진했던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샘 다놀드의 한계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제 제이제이 메카티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안 쓰기엔 사실 이 선수의 그 루키 컨트랙트가 계속해서 시간이 날아가고 그리고 샘 다놀드에게 뭐 연장 계약을 주거나 혹은 그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일 때 이 선수가 보여줬던 한계가 또 명확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또 음, 거기다 이제 어, 장기 계약을 주든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이든 어쨌든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 그런 쿼터백이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너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JJ 메카시라는 일종의 매몰 비용이 높은 음, 이미 의사결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좀 난처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메카시에게 기회를 주고 바누드를 떠나보내는 쪽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반월판 파열 부상을 당했던 이 메카시의 재활 일정은 비교적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좀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프리시즌이니까 뭐 평가를 뭐 지금 단계에서 딱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정도의 말씀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다만 드래프트 동기들 예를 들면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 같은 선수들보다 1년 늦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메카시는 이제 올해 겪게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본 궤도에 오르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는 이제 좀 저니맨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카슨 웬츠가 5년 연속 팀을 옮기면서 이번에는 바이킹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면, 지난 시즌에 바이킹스로 옮겨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1000 러싱 야드를 넘겼던 이 에런 존스가 올해도 팀의 넘버원 러닝백 자리를 지킬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에런 존스가 이제 패커스 시절에는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러싱 시도 횟수 자체가 좀 적은 선수로 이제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 바이킹스에서는 250번이 넘는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러싱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을 잘 치렀고 이제 전 경기에 출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그 나이너스 러닝백들의 이제 줄부상이 나왔을 때 그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줬었던 조던 메이슨과 2년 1,0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뎁스도 어느 정도 채웠는데 이게 넘버 투 러닝백에게 뭐 평균 5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제이제 메카시가 그 미시건 대학 시절에 그 러싱 헤비 오펜스 스kim 안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경기를 했던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그 스kim 안에서 성과를 냈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면 미네소타가 최소한 그런 비슷한 환경을 좀 맞춰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지난 시즌에 첫 러싱 야드 넘기긴 했습니다만 일단 255번의 터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부상이 올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가지 좀 안배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에서는 넘버원 공격 옵션인 이 저스틴 제퍼슨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좀 팬들이나 이제 구단에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개막전 출장에는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제퍼슨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고, 또 이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것이 쉽게 재발을 한다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부상 관리가 시즌 초반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그 햄스트링 상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그레이드 1이라 그래요. 이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가 있는데 그레이드 1은 그나마 이제 좀 경미한 그런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햄스트링 부상이 보통 그 뛰다가 방향 전환을 급격하게 할 때, 브레이크를 걸 때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오거든요. 이게 그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그 도수 치료 해주시는 그 또 트레이너 분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이제 생겼는데 어,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이제 그 브레이크 기능과 좀 유사하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급가속, 급감속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저스틴 제퍼슨은 뭐 다른 선수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리시버인 만큼 안 뛰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뛰게 하는 것이 시즌 초반에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악재가 하나 더 있다면 사실 넘버 투 리시버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조던 에디슨이 사실 1년 전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오프필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징계가 이번 시즌에 뭐 적용이 됐고 첫 3경기를 이제 결장을 해야 하는 이제 음, 그런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저스틴 제퍼스는 약간 경미한 부상을 안고 뛰게 됐고, 에디슨은 첫 3경기 아예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이, 데뷔전을 치러야 하는 JJ 메카시에게는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리시버 쪽에 보강이 있었다면, 이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뽑은 이 메릴랜드 대학 출신의 신인 타이 펠튼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뭐 스피드라던가 라우트 러닝, 뭐 볼 스킬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튼이 시즌 초반에는 좀 중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수 개인으로서도 어, 부담되는 이제 데뷔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빠르게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증명할 이런 기회들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이트엔드 TJ 호킨슨에 대한 어떤 의존도, 비중 이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데리소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오닐이 있는 양쪽 태클 쪽에는 변화가 없는데 인테리어 세 자리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제 떠난 선수부터 좀 살펴보면 센터 역할을 맡았었던 이제 게럿 브래드베리는 FA 시장을 통해서 다른 팀으로 떠났고 라이트 가드였던 에드 잉그램이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휴스턴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가드 자리는 기존의 주전 선수였던 이제 블레이크 랜드를 벤치로 내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4번으로 뽑은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루키 도노반 잭슨 선수가 새롭게 이제 레프트 가드로 주전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명이 팀을 떠났고 한 명은 이제 벤치로 내리는 이제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가운데 이제 세 자리의 주인을 모두 바꿨는데 일단 브래드버리가 떠난 센터 자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콜츠에서 9년 동안 주전 센터 역할을 했던 이 라이언 켈리와 2년 1,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음, 그리고 라이트 가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콜츠 출신의 이윌 프라이스와 5년 8,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켈리 계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윌 프라이스를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좀 의문을 가지실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5경기밖에 뛰지도 못했고 뭐 전체적인 커리어에서 분명히 잘했던 기간도 있습니다만 이런 뭐 리그 탑급의 연봉을 받을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뭐 다소 의문부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앞서 김민재 선수가 패커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사정을 깊게 들어보면 네, 어느 정도 또 납득은 가는 계약 구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샘 다놀드가 그 시즌 후반에 부진했던 부분이 사실 이 오라인 때문이었거든요. 오라인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제 램스에게 업셋을 당했던 그런 이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의 주안점은 오라인에 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를 맞게 되는 실질적인 루키 시즌을 맞게 되는 이제 제이제 메카티가 처음으로 이제 선발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라인을 보강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메카시가 또 많은 캡 스페이스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투자 여력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사실 이제 시애틀과의 좀 영입 경쟁이 있었는데, 미네소타가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프라이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았고, 계약 구조도 사실 이제 첫 두 시즌에 합쳐서 한 2,300만 달러 정도의 캡을 잡아먹은 뒤에는, 나머지 뒤에 3년은 보장 금액이 아예 없는 구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스와 2년 정도를 함께 해보고,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결론이 난다면 한 1200만 달러 정도의 데드캡을 감수하면 2년 뒤에 방출을 하면서 프라이스와의 어떤 관계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경우에 좀 프라이스를 최소한의 피해로 좀 손절할 수 있는 어떤 예비 장치는 좀 마련을 해둔 계약이다. 네, 그리고 음. 만약에 프라이스가 정말 대박이 나면 뭐 이 돈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미네소타는 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를 한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라운드에 뽑은 루키 도노반 잭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드래프트 픽이 4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팀이 픽 트레이드를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어, 그 제안을 다 뿌리치고 뽑은 선수가 바로 이 선수거든요. 그래서 잭슨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첩성이 뛰어나거나 뭐 풋워크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압도적인 파워를 무기로 이 러싱 블락 상황에서 장점이 극대화되는 선수다. 네, 그래서 에런 존스와 조던 메이슨이라는 이제 훌륭한 러닝백 그룹을 갖춘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그 무기들을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맨을 좀 뽑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보면 지난 시즌에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던 이 크리스찬 데르소가 100% 컨디션으로만 돌아온다라고 하면 미네소타의 오라인은 뭐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오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뭐 지난 시즌에 워낙 뭐 좋은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욱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 이제 노력들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워싱턴에서 오랜 기간 뛰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제 FA 신분이 됐던 이 베테랑 디펜시브 엔드 조나단 앨런과 3년 최대 6천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절반 정도의 시즌 소화를 하지 못했고 프로볼에 선정됐었던 그 2021년, 22년 요 이후로는 이제 경기력이 좀 내려왔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좀 많은 금액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계약 구조를 좀 뜯어보면 인센티브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이제 계약 후반부에 연봉이 지금 몰빵이 돼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2년 이후에는 이제 많지 않은 데드캡으로 또 앨런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금액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구단 입장에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윌 프라이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너스에서 방출된 제이본 하그레이브와도 2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 디펜시브 엔드 자리에 아주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로 좀 음. 꾸려지게 됐고, 하그레이브도 사실 지난 시즌 3경기 만에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뭐 24 시즌을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100%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정도 돈의 값어치는 뭐 충분히 하고도 남는 뭐 역량을 가진 선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뭐 도박수겠죠. 네, 지난 시즌 워낙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하그레이브의 어떤 컨디션 회복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킹스가 좀 과감하게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쪽에서는 스테판 길모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제아 로저스와 2년 최대 1,5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로저스가 이제 이글스에서 뛰면서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계속 스냅을 좀 소화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승 반지까지 따냈는데 이 아이제아 로저스도 이제 2023 시즌에 NFL 경기에 배팅을 했던 게 적발이 되면서 이제 출장 경기 징계를 받기도 했었던 선수지만 이게 브라이언 플로레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어떤 시스템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선수다라는 그런 내비 평가가 좀 있었다 그래요. 음. 그래서 뭐 플로레스 이 코디네이터가 뭐 감독까지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 쪽의 전문가고 좀 많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레스 코치의 어떤 추천으로 이 아이지아 로저스를 데려오게 됐는데 글쎄요 뭐 이글스는 이제 워낙 전력이 뭐 강한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바이킹스에서는 이제 주전 기회를 잡았을 때 자신의 가치를 좀 증명을 해야겠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보면 제이제 메카티가 얼마나 리그에 빠르게 연착륙을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3위 스케줄을 소화했던 지난 시즌과 2위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이번 시즌이 스케줄의 강도가 다를 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놀라운 미라클러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플레이오프 정도는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라이언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올해 NFC 북부지구가 이제 박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어스도 뭐 감독부터 해서 많은 전력 보강을 하면서 좀 와신 상담을 하는 시즌이고, 패커스는 지금 또 마이카 파슨스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미네소타도 이제 워낙 탄탄한 전력, 그다음에 또 유망한 루키 쿼터백과 이제 함께하는 시즌이고, 뭐 라이언스는 또 워낙 강력한 전력을 대부분 좀 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누가 1위를 해도 누가 꼴찌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주 치열한 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